얘, 이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거니? 어머님이요. 이제 복순이 견주가 어머님이시잖아요? 뭐, 너희가 키우던 강아지잖아. 내가 잠깐 맡아서 돌봐주는 거고. 어머님, 복순이는 이제 어머님 강아지예요.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거든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처음 인사드립니다.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사연은 펫보험료로 시작된 시어머니와 아들 부부의 갈등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는 65세 이정순이라고 합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저는 요즘 혼자 시골집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10년이 넘었고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 나가 살고 있죠. 자주 찾아오지는 않아도 잘 살고 있으니 그게 부모로서는 다행이라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 아들 부부가 저에게 고민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며느리가 강아지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잘생긴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저를 향해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죠. 어머, 강아지네? 그런데 무슨 일로 데려왔니? 며느리는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어머님이 잠시만 키워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님도 적적하시잖아요. 사실 저는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살아온 저에게 동물은 반려보다는 일에 가까운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의 말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강아지를 어떻게 키우겠니? 며느리는 애처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이 키워주시면 얘가 정말 행복할 거예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돌봐주질 못하거든요. 결국 저는 강아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이 작은 생명에게도 좋은 집이 필요하니까요. 그렇게 복순이는 우리 집에 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설레던 마음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며느리가 돌아간 지 몇 주 후 집으로 날아온 한 통의 청구서를 보며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월 30만 원? 무슨 보험료가 이렇게 비싸? 강아지 보험료가 제 이름으로 등록되었다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된 겁니다. 복순이를 키우며 점점 늘어나는 병원비, 사료비, 그리고 지금의 문제인 보험료까지 제 어깨 위에 올려진 무게가 점점 늘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 중 불편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복순이한테 보험도 들어놨어요. 강아지 병원비 정말 비싸거든요. 그땐 나를 위한 배려라 생각하고 넘겼는데 왜 그 보험료가 저에게 날아오고 있는 걸까요? 청구서를 보고 저는 며느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얘, 이 보험료는 누가 내야 하는 거니?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간단했죠. 어머님이요. 이제 복순이 견주가 어머님이시잖아요? 그 순간 복순이를 향한 애정과는 별개로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맞나? 강아지가 마당 한쪽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여전히 복잡한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의 통화를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얘야, 이 보험료는 어떻게 된 거니? 청구서에 내 이름이 적혀 있더라. 어머님이 복순이 견주로 등록하셨잖아요. 저희가 알아서 했던 건데. 이제 어머님께서 내셔야죠. 순간 당황스러움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뭐? 너희가 키우던 강아지잖아. 내가 잠깐 맡아서 돌봐주는 거고. 어머님, 복순이는 이제 어머님 강아지예요. 저희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요. 통화를 끊고 나서도 한숨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미 본 거지만 계속해서 청구서를 다시 보았습니다. 월 30만 원, 이걸 내가 어떻게 내? 저는 현실이 점점 버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며느리와의 대화로 해결되지 않아 이번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가 키우던 복순이 보험료가 너무 비싸다. 이건 너희가 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러자 아들이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우리도 요즘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복순이 명의를 어머니로 옮겼잖아요. 이제 어머니가 책임지셔야죠. 책임? 너희가 부탁해서 맡아줬는데 이제는 책임을 떠넘기는 거니? 말하는 내내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들은 그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강아지를 사랑하셔서 키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감당하셔야죠. 그날 이후로 복순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아무 잘못도 없지만 보험료와 복순이를 키우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은 점점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사료도 좋은 걸로 사야 하고 주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는 것도 부담으로 다가왔죠. 저는 더 이상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아들 부부를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보험료 청구서와 병원비 영수증을 가방에 넣고 아들 부부의 집을 찾아갔죠. 어머니, 갑자기 웬일이세요? 며느리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 뒤에서 아들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도 들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이거 봐라. 복순이 보험료며 병원비까지 이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한다니 너무 힘들다. 복순이는 너희가 좋다고 데려온 건데 너희가 좀 책임져야 하지 않겠니? 아니면 일정 부분이라도 도와주던가. 며느리가 마침내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복순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없고. 그런데 어머님은 어차피 혼자 계시니까 괜찮으실 줄 알았죠. 혼자라고 해도 일을 따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나이도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겠다는 거였니? 제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그냥 복순이 보험료 못 내겠으면 해지하세요.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해지? 그러면 복순이가 아프거나 할 때 병원비가 들면 너희한테 연락하면 되니?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너희가 책임져야 할 강아지였잖아.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저희가 복순이를 어디다 버리기라도 할까요? 그럼 편하시겠어요? 저희도 힘든 거 모르세요? 버린다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강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도 냉소적인 말투로 덧붙였습니다.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흰 지금 어머니가 더 늙고 병드셔도 요양원에 모시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양원 같은 곳도 직접 알아보셔야 할 상황이라고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요양원? 이제는 나까지 버리겠다는 거야?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애써 참으며 저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혼자 신나서 뛰어노는 복순이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복순아, 미안하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강아지의 맑은 눈동자를 보니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복순이를 계속 키우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의 도움으로 동네 무료 법률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 강아지 명예 변경과 보험료 문제는 분명히 협의된 게 아니었죠? 맞아요. 저는 그저 잠시 돌봐주기로 했을 뿐인데 이런 책임을 떠안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제게 강아지 명의를 되돌리는 절차와 경제적 책임을 다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와의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얘들아, 복순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다 같이 앉아서 얘기하자. 며느리는 더 이상 얘기하기도 귀찮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님,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요? 저희는 이미 할 만큼 했습니다. 너희가 할 만큼 했다고. 내가 지금까지 감당하고 있는 게 얼만데 그런 말을 하니? 목소리를 높이며 저는 법률 상담에서 들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복순이 명의는 다시 너희 앞으로 돌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보험료와 관련된 건 더 이상 내게 전가하지 마라.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복순이를 키우는 동안 드는 비용까지는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어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결국 강아지 명의는 며느리 앞으로 다시 변경되었고 보험료 청구서도 더 이상 제게 오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며느리가 SNS에 올린 글을 보고 저는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 복순이를 지켜줄 사람이 없네요.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가족 때문에 떠나보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댓글에는 며느리를 동정하는 사람들이 가득했죠. 어머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복순이가 행복할 수 있는 집을 찾아주셔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또 다시 며느리의 SNS 글이 올라왔습니다. 복순이가 결국 어머니에게서 버려졌어요. 강아지를 사랑하지 않는 분께서 키우시기에 무리가 있었겠죠. 댓글창에는 며느리를 동정하는 말들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님이 진짜 너무하시네요. 강아지도 마음이 아플 텐데. 복순이를 위해 더 좋은 주인을 찾아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뻐근해졌습니다. 나를 버릇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강아지까지 이용해 동정을 얻으려는 거야?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안 사람이 올린 글 봤니?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아들은 어딘가 귀찮은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요즘 다들 SNS에 하소연하는 거잖아요. 하소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소연이냐? 내가 너희 부탁으로 복순이를 맡았던 걸 너도 알잖아. 너희가 이렇게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도 되는 거냐? 아들은 침묵하더니 결국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복순이를 저희가 다시 데려올까요? 그런데 솔직히 저희 사정도 아시잖아요. 그런 글쯤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아들에게서는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 결국 저는 아들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야? 내가 그런 글을 올려서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아?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그냥 제 감정 표현이었을 뿐이에요. 누구를 비난하려고 쓴 건 아니었어요. 그럼 내가 강아지를 버린 사람처럼 보이는 건 왜 그러냐? 너도 알잖아. 내가 복순이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었는지?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어머님, 저도 힘들었어요. 그냥 조금 속상해서 쓴 거예요. 며느리의 무책임한 태도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면서 가족이라는 말을 할 수 있니? 한바탕 싸운 뒤 그날 밤에 저는 변호사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증거를 모두 모아두세요. 자녀분들과의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그리고 SNS 글까지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선 안 됩니다. 상담사의 말을 들으며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 이름도 내 명예도 지켜야 해. 복순이를 핑계로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게 놔둘 순 없어.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챙기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이 증거들이 충분합니다. 특히 SNS에 올린 글은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을 듣자 제 가슴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뒤 저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또 뭐 때문에 부르셨어요? 저희는 이미 복순이 문제로 충분히 힘들었어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리며 자리에 앉지도 않고 쏘아붙였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과 행동들 그리고 그 글, 이제 내가 법적으로 처리하려 한다. 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아니죠? 과하다고. 내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구나. 내가 얼마나 참아왔는지 너희는 알지도 못하잖아. 며느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강아지 한 마리 문제로 이 정도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잘못? 내가 올린 그 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었는지 알기나 하니? 이웃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너희가 나를 얼마나 고립시켰는지 알기나 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신다고요? 그럼 우리한테 뭐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와서 이걸 다 돌이킬 수도 없잖아요. 이건 명예훼손 그리고 경제적 강요에 대한 증거야. 법정에서 보자. 그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어려워? 너희가 어려운 걸 내가 이해했으면 내가 어려울 땐 너희 말고 누가 나를 이해해줘야 하는 거니? 제 눈에는 이미 참아왔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매사 쏘아붙이며 차갑게 말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 글은 그냥 감정이었어요. 법적으로 문제 삼지 말아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끝나는 줄 아니? 화가 난 건지 집에 가겠다며 돌아서는 아들에게 며느리가 귓속말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떡해. 이제 어머님 집도 우리 이름으로 못 돌릴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얘네가 내 집까지 노리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밤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과 관련된 서류도 확인해 보려고요. 얘네가 뭔가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집과 재산 문제까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 같네요. 이젠 더 이상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며느리의 귓속말 사건 이후 저는 더 이상 집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상담사님, 제 집과 관련된 서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의 조언에 따라 집과 재산 관련 서류를 은행과 구청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은행에서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집이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근저당요? 제가 한 적 없는데요. 담당 직원이 조심스레 보여준 서류에는 아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랍 깊숙이 있던 인감도장과 통장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분명히 내가 직접 사용하지 않은 기록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후 변호사와 함께 은행 서류를 검토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들 부부가 복순이를 집에 데려다 주던 날 몰래 인감도장을 사용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어머님, 이건 명백히 불법입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법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단호한 말에 저는 이젠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드세요? 그냥 조용히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넣고 이제 와서 조용히 넘어가라니? 그럴 수는 없다. 그러자 며느리가 뻔뻔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집 문제까지 들쑤시면 저희는 더 힘들어진다고요. 아들 부부가 뭐라고 하던 저는 변호사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머님, 이 서류와 증거들로 충분히 재산을 되찾고 아들 부부의 불법 행위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SNS 글과 대출 서류 그리고 가족 간 대화를 녹음한 증거를 최종 제출했고 며칠 뒤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강력한 처벌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날 아들 부부는 초조한 얼굴로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재판 결과 결국 아들 부부는 대출금 상환과 함께 모든 경제적 책임을 지게 되었고 며느리는 법정에서 SNS 글 삭제 및 명예훼손에 대한 사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며느리의 사과문이 SNS에도 올라왔습니다. 저희 어머니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잊고 살았던 제 자신을 반성합니다. 결국 저는 복순이와 함께 집과 재산을 온전히 되찾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부른 결과가 어떠한지 알 수 있었던 사연이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